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황은 기본,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숨은 흑진주 발굴의 대가, 안전성, 정확성은 물론 수익까지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대박 플러스와 함께 기업 탐방의 원조 조민규 멘토의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여러분의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조민규 멘토입니다. 예, 술을 많이 마신 뒤에 숙취가 자주 나타나거나 심한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유전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숙취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술을 또 자주 마신다고 하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독 수익을 또 잘 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계속해가지고 또 손실을 입으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런 이유는 술은 뭐 유전자에 대한 영향이라고 하지만 주식에 대한 어떤 수익과 손실에 대한 그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대박 플러스를 시청하지 않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대박 플러스와 함께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투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시청자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전화죠. 02-3153-2611부터 2번. 예, 무료 문자 013-3366-0110 예,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sentv.co.kr 예, 종목 상담 관련한 뭐 궁금증이라든가 뭐 기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전 종목 부여하신 종목을 다 이렇게 상담해 드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장 시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랜만에 또 지수가 2080포인트에 근접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2080포인트를 터치하는 수준까지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 증시가 상당히 어떤 그 호조세를 나타내는 흐름들을 보였었고 또 이제 유럽 쪽에서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환호성 랠리가 좀 지속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인 어떤 그 신고가 형태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080포인트 아직까지는 뭐 2100포인트를 확실하게 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난다고 한다면 해외 증시 어떤 호조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어떤 그 회복 속도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추가적인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2080포인트라는 어떤 기술적인 저항 구간에 지금 지수가 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080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제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어떤 시장이 박스권에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겠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이제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어떤 그 상승 폭을 그렇게 쉽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이어나가는 모습들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이렇게 차별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였었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권 업종이 동반해가지고 급등하는 어떤 형태를 보였었는데, 업종별로의 어떤 순환매, 그 다음에 지수가 다시 한번 2080포인트를 좀 넘어서고 2100포인트를 또 다시 한번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증권 업종 쪽으로도 좀 따뜻한 순풍이 좀 불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종목,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오늘 같이 이제 지수가 올랐지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 그 다음에, 고점에서부터 좀 주가가 밀려오다 보니까 고점에서 샀던 분들의 어떤 손절성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었고, 그 다음에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어떤, 주도주 형태로서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나치게 좀 많은 종목, 많이 오른 종목을 가지고서 추가적인 어떤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보다 싼 주식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찾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간적인 좀 여유를, 갖고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코스닥 시장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부터 3분기, 그 다음에 내년
정도까지 어떤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있거나 눈에 잘 안 보이고 시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는 종목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종목군들도 주가가 올라오면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받고 또 다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방송을 보시다 보면 아마 제가 방송에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이 좀 그런 모습의 형태였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뭐 많이 올라있는 종목군들이 뭐 어떤 주도주다, 뭐 어떤 그 시장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수익이 달성되고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 주식들이 좋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과연 적정한 주가 수준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신 이후에 투자를 좀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 선물 시장 쪽에서 파생 시장 쪽에서 대규모 하루에 뭐 한 12,000계약 이상의 어떤 선물 매도를 좀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파생 시장 쪽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분이 환매수를 좀 일으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수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쪽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수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61포인트라는 어떤 기준점에 대한 지수를 지금 넘겨놨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중간 밴드 자체가 이제는 2060포인트 정도 수준을 좀 지켜놓고 가는 어떤 그러한 흐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2080포인트와 2100포인트라는 어떤 심리적이고 기술적인 저항 구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이제 넘어서야 실질적인 어떤 상당히 빠르고 가파른 어떤 상승 흐름들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장이 상당히 좀 어려우면서도 좀 그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지수 자체가 2080포인트, 2100포인트에 근접하는 흐름이지만 주가가 아직 덜 안 올라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도 이제부터는 서서히 바닥권에서부터 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도 좀 찬찬히 하나씩 좀 살펴보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시황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이제 포스트폴리오에 그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군들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3,600원으로 상향됐었던 목표가를 다시 한번 4,100원까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IJAD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가가 6,400원 정도 있는데 만약에 또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상향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아일텍, SFA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수익이 좀 잘 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LCD 장비, 뭐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 뭐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서서히 바람을 좀 타고 주가가 조금씩 양호한 흐름으로 이제 움직여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수익률이 좀 저조해질 겁니다. 뭐 유비커스가 약간 소폭 마이너스권에 있고요. 메스로텍이 3.3% 기대를 좀 하고 있었던 포메탈이 한 10% 정도 이제 하락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시초가가 좀 상승을 해서 출발한 이후에 조금 그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제시드렸던 편입가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편입 실패한 걸로 편입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군들 지금 추세적인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이제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어떤 설비 투자 IT 섹터에 있는 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회사들도 계속해가지고 내년에 추가적인 어떤 또 그 투자를 집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 바람을 타고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아지는 사이클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특징적인 한 3종목 정도를 보면서 기존에 있었던 전략하고 그다음에 수정된 회사 내용 그다음에 2분기 실적 상반기 결산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결산됐던 어떤 실적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좀 그 향후 그 주가에 대한 전망을 다시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익률이 좀 높은 유니테스트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이 상당히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니테스트의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들하고 앞으로의 어떤 그 투자적인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니테스트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계속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유니테스트는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전망이 좀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쌀 때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 3,000원을 넘어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서서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증권사 쪽에서도 스몰캡 쪽에서 리포트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적인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인데요. 지난 이제 상반기 결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유니테스트가 얼만큼 좋아졌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유니테스트의 기본적인 내재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자산 가치가 270억 정도까지 이제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올해 반기 정도까지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실질적인 유니테스의 자산 가치가 28% 정도 증가를 했고요. 2012년도 수준, 2012년도 이전에 한 350억 정도에서 뭐 그 정도 수준까지 빠르게 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가치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자산 가치가 이제 가치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접근할 때 부담스러운 그 내재 가치, PBR 밴드 자체가 좀 낮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고 기업 가치 대비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70%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지만 회사가 좋아지고 있고 회사에 돈이 지금 쌓이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실적과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2011년도에 이제 500억을 넘었었다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급격하게 좀 실적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전년도 실적을 상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은 이제 하반기, 3분기와 4분기 정도까지 합산을 한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500억 정도의 매출이 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한 200% 이상 매출이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아마도 2011년도 정도의 어떤 매출액 수준 정도까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황이 좀 안 좋아지는 사이클로 갔다가 업황이 좋아지고 이제 턴 어라운드라고 하죠. 그래서 턴 어라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첫 번째 원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내년까지도 추가적인 성장의 그로스를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계속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조금씩 이렇게 올리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재 가치, 실질적인 어떤 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면 주가가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PER,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상대적인 가치는 또 낮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싼 국면에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매출액이 좋아졌으니까 이익들로 상당히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2012년도 이제 하반기서부터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전년도에 대규모 좀 적자가 이제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을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2011년도에 거의 준하는 정도까지 어떤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올해 결산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상 최대 실적에 근접하는 게 아니라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14년도부터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은 내년서부터 또 추가적인 어떤 장비에 대한 수주와 함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이라던가 혹은 공정에 있어서 어떤 전환들을 통해 가지고 장비에 대한 어떤 투자가 늘어나는 흐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14년도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상반기 일단 실적을 강력하게 좀 돌아서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서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이제 메모리 테스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SSD 테스터라는 것들이 이제 신규로 납품이 돼서 이제 양산화가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서서히 장비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그다음에 LED 조명과 관련된 매출들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한 40억 정도 규모에 있어서의 어떤 태양광 매출이 또 하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에 있어서의 변동폭이 큰 장비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좀 위험성을 좀 줄여드는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DDR3
DDR3라는 어떤 그 주력 메모리가 있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DDR4로 지금 서서히 넘어가는 국면에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되면 검사 장비를 좀 교체해야 될 수 있는 어떤 주기적인 사이클에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유니테스트는 종합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로 서서히 탈바꿈해 나가는 어떤 진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4,100원 정도까지 이제 상향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실적이 상반기 때 기준으로 볼 때 한 227원 정도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27원 정도 되니까 하반기가 상반기랑 거의 동일한 정도 수준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추정 EPS로 산정을 했을 때 한 454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평균 PE 한 10배수 정도 곱하면 대략적으로 4,54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3,600원 정도, 3,500원, 3,600원 정도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한 25%에서 30%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되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남은 이제 하반기 동안 추가적인 수주와 함께 실적이 좀 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더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평가 국면으로 다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목표 시가총액을 한 800억 정도에서 현재가 한 65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충분히 800억 정도는 달성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서요. 현재 어떤 주가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3,000원, 2,100원 정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잘 보이지 않는 구간대에 있는데, 여전히 저평가 국면으로 했으니까 직전 고점이었던, 4,070원 정도는 당연히 이제 돌파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월봉으로 보면 그렇게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 계속해가지고 박스권 구간에 있다가, 이 구간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의 형태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강해질 수 있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보유 관점으로 계속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간의 좀 주가 조정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 이 기업에 대한 내재적인 가치와 실적 대비 저평가된 기업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4,100원을 또 다시 한번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면 목표 주가는 추가적인 상향을 할 의향이 있으니까요. 방송을 보시고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전히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LIJDP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아졌죠. 지금 편입 이후에 한 30% 정도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OLED,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LCD의 어떤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근데 LIJDP는 상당히 상반기까지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가는 최근에 있어서 고점을 돌파하고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LIJDP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템이죠. 그 장비를 만들어내는 아이템이 다양해졌고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기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쪽에다 이제 매출을 많이 발생을 시켰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중국 쪽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매출처가 증대를 할 수 있고요. 오늘도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에 대한 그 기업 설명이라 다녀왔었는데 내년까지도 아마 그 전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어떤 설비 투자 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IJDP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 좀 발을 내딛어서 어느 정도 지금 뿌리를 좀 잡아 나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까지도 매출액이 급성장하는 형태로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전년과 비슷하게 한 1,5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좀 달성할 걸로 예상을 되어지는데 내년이 되면 한 2,000억 원 이상 그래서 아마도 그 상장 이후에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실적이 상반기까지는 좀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반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끝났다라는 어떤 판단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익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올해 그 초에 기대했던 것처럼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못하겠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년서부터는 급격하게 이익률이 좋아지는 구조로 이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 사람들은 6,000원을 올해 있어서의 6,000원이 목표가가 아니라 내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을 두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을 좀 매입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기관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LG 쪽에서도 WOLED 그다음에 뭐 중국은 LCD지만
있지만 이제 그 OLED와 관련된 투자도 계속해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양쪽에 대한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다고 한다면 LIG ADP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예상보다는 더 강한 어떤 실적 개선과 상승, 주가 상승에 대한 속도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G ADP도 차트를 보면서요, 현재 주가 위치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LIG ADP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그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이제 박스권에서 거의 뭐 한 1년 정도를 횡보하면서 이제 버티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기업들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국내에 있어서의 그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들은 여기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쪽에 어떤 설비 투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 4,000원과 4,500원대에서 이제 버티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때까지는 뭐 주가에 대한 변동이 없었지만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3분기가 다가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탄력을 좀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니테스트도 마찬가지지만 LIG ADP 같은 경우도 뭐 실적에 대해서 내년도 실적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월봉의 모습을 보더라도 전혀 이제 부담이 없는 가격권에서 좀 주가가 좀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걸 하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도 주가가 위치를 했었었는데, 이제 겨우 6,000원 정도 온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6,400원을 다시 한번 좀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6,400원에 도달하더라도 추가적인, 그 목표가 상향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찬가지로 보유 관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설명회가 있었었는데 제가 오늘 갔다 왔었던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SFA와 관련된 그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OLED 그다음에 이제 장비 업체들도 나름대로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하방 경쟁, 그러니까 좀 바닥 구간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까지가 상당히 좀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2분기 때 이제 신규로 이제 수주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3분기서부터는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SFA 그 기업 설명회를 갔다 오다 보니까 일단 3분기서부터는 좋아지는 흐름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SFA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제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의 업체들 쪽으로도 매출처를 좀 다변해 나가려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연회라던가 혹은 이제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1차적으로 기본적인 물량은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 놓고 계시다가, 실적 발표가 끝난 다음에, 좀 그 추가적인 매수라던가 어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았죠. 70% 이상 이익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주가는 오히려 저점에서부터 또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시장에서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하면 실적에 따른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인 어떤 조정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앞으로 3분기 그다음에 내년에 어떤 그 설비 투자 실적을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좀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약간 주가가 더디게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겨우 바닥권에서 좀 탈출하는 신호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충분히 어떤 그 매수의 여력으로서 접근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SFA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결국적으로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실적 발표의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상분기는 괜찮다, 양호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 고객사인 삼성이라던가 이제 중국 쪽과 관련된 매출이 하반기 때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때마다 유닛 테스트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단식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F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대략적으로 한 3,000억에서 3,5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한 7,900에서 8,0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한 3,500억 정도에서 4,000억 정도 수준밖에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SFA는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서 대장주이고 장비뿐만 아니라 물류 이런 쪽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그 OLED와 관련된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설비 투자가 증가했을 때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은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일서부터는 주가가 좀 양호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 오늘 이제 참석했었던 기관에 있는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겠지만 뭐 오늘 분위기는 뭐 가히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뭐 기업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강연회나 온라인 방송을 통해 가지고 했었던 어떤 강의 내용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신규 종목을 편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알고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나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좋다고, 내용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방송에서 좀 보여달라는 좀 문의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셨다가 과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제 과연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우리가 대부분 보면 주식을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과연 진짜 주식 투자라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짚어보고 넘어갈 좀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식 투자라는 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에 접근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릴 때 이 기업은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얼마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적인 가치가 이 정도 되는 수준이지만 회사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이 정도 가치까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주가로 환산을 했을 때 현재 주가는 이 정도지만 앞으로 주가는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라는 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뭐 만 원짜리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적이라던가 뭐 단기적인 수급, 그다음에 시장의 뭐 어떤 등락에 따라서 그 이하로도 갈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이상으로도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건 기본적인 가치보다 싼국면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5% 정도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그 회사에 대한 주가는 5% 하락을 했지만 가치는 더 싸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을 더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 관심들이 별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연하게 뭐 이런 부분들은 가치, 그 다음에 숫자. 제가 항상 이제 탐방을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말해주세요.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질 거고 앞으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얼마만큼 좋아질 건지에 대한 전망을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숫자로서 알려주십시오. 뭐 정확하게 얼마큼 좋아집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는 뭐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식적이고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 때 사려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때 사죠. 왜? 기본적인 가치가 쌀 때부터 주식을 사려고 준비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항상 뭐 주식의 어떤 투자 대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주식을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주가의 변동폭에 있어서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식을 좀 보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 시에도 매수를 하지만 주가가 상승 시에도 추가적인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닛 테스트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주가는 올라오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고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타이밍이 되면 주식을 더 사십시오. 그리고 얼마 정도 가격이 또 돌파되면 주식을 비중을 더 늘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주식을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져 있다가 회사가 확실히 좋아지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고 주가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라고 한다면 지금 올랐다고 해가지고 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식을 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식 투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과연 주식을 투자로 하고 있느냐 혹은 단순히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노리기 위해서 매매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기준점이 없이 주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주식 투자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주식 매매는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 매매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10,000원에 사서 12,000원 정도 됐을 때 팔고 나온다. 이게 주식 매매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주가 변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식이 이 정도 가격에 있다가 주가가 올라오면 이제 팔고, 당연히 뭐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빨리 손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 텐데, 주식 매매라는 건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느냐, 내일 주가가 오르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가격적인 접근, 그다음에 가격을 중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기분이 나쁘죠. 내가 주식을 샀는데 내일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거나 수익을 봤을 때 내 마음이 변하면서 이제 매매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 수익이 나면 다시 본전 혹은 수익률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그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들도 박탈당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요. 반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기업 가치가 싸지게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질까봐 겁을 먹고 주식을 또 바닥에서 이제 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이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매매라는 건 투자와는 달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가가 올랐느냐 떨어졌냐를 가지고서 그것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매매라는 건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시간은 길어지지만, 주식을 내가 하고 있는 시간은 길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계좌는 불어나지 않는 이상한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종목 잘 사놓고 가만히 있었어도 이만큼 수익이 날 거를 중간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과 손실이 반복되게 되면 시간은 지나고 나는 무언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계좌는 불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반복 고리에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는 투자는 주식이 오를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고 오를 때도 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식의 매매는 반대입니다. 주가가 올라오면 팔 생각부터 하죠. 이만큼 올랐어. 일단 이만큼 챙겨야지. 그리고 반대로 이만큼 주가가 있을 때 샀지만 주가가 하락을 해도 매도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손절매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가치는 싸졌는데 주식을 팔아야 되는 아이러니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으로 가느냐, 매매적인 관점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식을 바라보는 생각과 어떤 투자적인 접근 방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요새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지금 자꾸 못 잡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주식을 앞으로 좀 접근하실 때 마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과연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매매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는 무엇이고 매매라는 것들에 대한 구분을 좀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내가 지금 이 주식이 10,0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30% 비중을 사놓고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비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10% 최종 비중은 뭐 20% 30%까지 늘려갈 수 있겠지만 처음에 10% 또 주가가 올랐을 때 혹은 떨어졌을 때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맞춰 나가면서 하다 보면 처음부터 과한 비중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쉬운데,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뭐 100% 현금에서 오늘 하루만 해도 그 100% 현금을 다 소진시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주식을 지금 사서 내일부터 주가가 오르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내가 주가가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할지를 미리서부터 준비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 앞으로는 좀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주식을 투자하고 있어 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하시는 어떤 주식 투자의 형태를 보면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매매자의 형태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 특히나 이제 주식을 많이 접근하시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마음이 순수하시잖아요. 주식 투자 한번 해봐야지. 은행금리도 낮은데 주식으로 좀 은행금리보다 좀 높은 수익을 내야지 이렇게 접근하셔서 처음에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주식을 하면서부터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어떤 시세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을 느끼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투자자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단순한 매매자로서 이제 변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주식을
주식을 사고 파는 것 자체를 잠깐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을 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도 뭐 투자자가 좋다, 뭐 매매자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역사적인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주식을 오래 들고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한 사람들은 높은 수익을 냈지만 단기 매매를 통해서는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뭐 무료 강연회라던가 뭐 온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런 정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어떤 종목들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예, 기아차. 기아차. 예. 예, 57,800원에 20%예. 예, 제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 기아차 57,70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예. 코다코가 22,885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롯데쇼핑, 서현, KT, 소리바다는 한 10% 정도씩 가지고 계시고 현금이 또 한 10%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예. 예. 지금 그 종목을 보니까 투자를 하실 때 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좀 주시고서 이렇게 좀 주식을 사시는 그 기준점이라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특별한 예. 기준점을 좀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좀 이렇게, 제가 봐가지고, 며칠씩 봐가지고 좀 잘 올라가고 이러면, 예.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전 질문을 드렸냐면, 뭐, 기아차나 롯데쇼핑이나 K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형주고 큰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뭐, 코다코나 서현, 뭐,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또 중소형주가 이렇게 좀 섞여 있어가지고, 뭐, 대형주 쪽을 좀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중소형주 쪽을 좀 좋아하시는지 특별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네. 좋아하는 거는, 예. 대형주 쪽. 대형주가 좋죠. 안정적이고,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예. 아무튼 일단 코다코부터, 지금 3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2,885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니까,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그때부터 약간 조정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뭐 코다코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신규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계속해 가지고 실적은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뭐 자동차 종목군들도 약간 좀 쉬어가는 국면들이 좀 나타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내려온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비중이 좀 높기는 한데 일단은 보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목표가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좀 높이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0원 정도 수준을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산정을 하시고요. 3,000원 정도 간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될 거냐 아니면 약간 좀 옆에서 쉴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손절가는 지난번에 그 저점 구간 정도가 되는데요. 2,550원 정도 만약에 여기 리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2,000원 초반 정도까지 주가가 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50원 정도가 이탈이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보유하셔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회사는 꾸준하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약간 좀 주가가 내려와서 쉬어가고 있지만 충분히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3,000원 이상 정도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두 번째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는 제가 보니까 매수하셨던 뭐 가격이나 타이밍이 좀 잘 맞으셨던 것 같아요. 57,7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었는데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1% 정도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차 저평가 국면에 있습니다. 뭐 환율이라던가 뭐 엔저 뭐 이런 데한 우려감들이 있었고요. 뭐 그 일부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그 파업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실적보다는 저평가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단기적인 어떤 목표가로 봤을 때는 한 6만 1,5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뭐 시간을 갖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겠지만 일단 그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여기서 이렇게 물려 있었던 매물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6만 1,500원 정도로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그 자리가 넘어서면 한 6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매수하셨던 가격 이하권까지 좀 내려와서 5만 7,500원 정도로 이탈하게 되면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길어질 수 있고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내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주가라는 것 자체가 회사가 좋고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실적이라던가 단기적인 어떤 변동이 발생해서 주가가 내릴 수도 있으니까 5만 7,500원 정도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롯데쇼핑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국내에 있는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좋아지고 있죠. 뭐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롯데쇼핑 오늘도 3% 이상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신 가격이 36만 원 정도여서 약간은 좀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주가가 좀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36만 원 이상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쇼핑의 기본적인 가치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30% 정도 세일 중에 있습니다. 주가는 바닥에서 좀 올라왔지만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라는 게 이제 올라오다가 게다가 이제 그 36만 원 정도에 사셔가지고 30만 원 밑에까지 지금 버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36만 5천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수익권에서 한번 좀 비중 정리를 어느 정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3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거의 한 10%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바닥에서는 좀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는 훨씬 더 저평가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손절가는 좀 제시를 제가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종목은 사실은 좀 기다리면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제 좀 비중이 낮다라고 한다면 약간 쉴 때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36만 5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지만 충분히 뭐 한 38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한 40만 원까지도 중기적으로는 상승이 좀 가능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서현부터가 조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이 서현 같은 경우가 22,800원, 그렇죠. 22,800원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도 한 5% 이상 좀 하락을 했고,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신규 상장 이후에, 분할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흐름들이어서, 일단은, 서현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추격 매수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현은 좀 매도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뭐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만 원에서 한 2만 1,0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기술적 반등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략 한 19,000원 정도가 종가상으로 이탈되게 되면 약간은 조금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서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중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사시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사셨으면 괜찮은데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 좀 주식을 매수를 해서 약간은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KT가 있네요. 사실 통신주를 제가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통신주들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요새는 SK텔레콤이나 KT 뭐 상당히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KT 같은 경우는 33,8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서 소폭 수익권에 있으신 종목이네요. 일단 K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어떤 그 안 좋았었던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지만 여전히 뭐 KT 같은 경우에도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회사 자체도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들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37,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기존의 어떤 그 주가가 계속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던 요 정도 가격 범위가 있는데 요 정도 구간대가 37,000원에서 지금 현재서부터 3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7,000원 정도 되면 약간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33,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에서 보면 주가가 한 20% 이상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3,000원이 만약 이탈되면 약간의 주가 조정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수익권에 있으시니까 매수가 뭐 이상권에서 계속 그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보유하시는 것, 보유해 나가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소위바다가 있네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음원 관련주 뭐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죠. 소위바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좀 주가 흐름을 같이 좀 연동해서 주가가 올랐었지만 실질적인 소위바다 같은 경우에는 기업적인 가치보다는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아직까지는 또 실적이 그렇게 막 좋아지는 형태의 어떤 흐름들은 아닌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매수가 자체도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니고 뭐 지금 3,270원 정도라고 한다면 뭐 매수하신 가격에서 뭐 소폭 손실권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 뭐 큰 기대도 그다음에 큰 손실도 없는 수준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한 3,300원 정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지금 갇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3,300원 정도를 말씀드리고 만에 하나 2,95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좀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50원 정도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이 한 6개 정도 있었었는데 좀 정리를 하면 한 종목 정도는 좀 현금을 확보하시고 나머지는 뭐 보유를 하시고 목표 제시드렸었던 목표 주가 정도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네네, 그 서현 아니습니까? 예. 서현을 2만 원에서 2만 1,000원까지 예. 올라가면 거기서 손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고점에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약간은 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가격이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더 하락을 하면 그 나중에 대응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손해본 주식을 계속 들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싼 국면에 있으면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좀 보유해 나가세요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워낙에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주식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 수준까지 좀 반등이 들어가면 좀 매도하셔가지고 현금 확보하셨다가 지금 갖고 계신 종목군들도 괜찮은 종목군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조금 더 매수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서현을 매도해서 예. KT를 예.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서현을 19,000원 초반에서 예. 물량을 조금 더 물타기를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물타기는 예, 주식은 올라갈 때 주식 비중을 늘리셔야지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 비중을 늘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바닥에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고점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 비중을 갖고 계시다가 KT보다는 제가 볼 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롯데 쇼핑이 좀 괜찮아 보이네요. 예. 그럼 롯데 쇼핑을 얼마에 매수?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요 정도 가격에서 한 2% 정도 조정받으면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33만 원 정도 수준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예,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었던 오늘 IR 갔어왔었던 SF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번 주에 계속해가지고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내일 저녁 8시에 오시면요 오늘 IR에 있었던 내용들을 하고 그다음에 IT 장비 업종주 중에서 좀 유망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내일 저녁 8시에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도 무료 온라인 강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실적이 더 좋아질 기업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지금 우리가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저녁 8시에 온라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기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기존 업데이트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좀 설명해드렸었는데 앞으로 투자하실 때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조민규 멘토였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조민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